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자며 사상 첫 일치의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떠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했으며 WCC 부산총회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큐메니컬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 구세군 침례교, 정교회 그리고 가톨릭 교회까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인도네시아 기독교계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치의 축제 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일치의 축제 현장은 각 교단의 깃발을 들고 트랙을 도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퍼레이드로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태극기를 흔드는 한인교인들의 모습이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계가 연합해 추진한 일치의 축제는 말씀과 기도, 찬양 공연 등으로 5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으며 주요 순서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김사만 대표대회장은 WCC 부산총회로 인도네시아 형제자매들을 초청했습니다. 김 대표대회장은 세계 선교와 복음의 물결이 인도네시아로 몰려오고 있다며 일치의 축제와 같은 역사가 WCC 총회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오늘 이 자리와 같이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WCC 세계대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치의 축제에는 WCC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총무를 비롯한 WCC 대표단도 초청됐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증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WCC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at the Holy Spirit is calling us together for unity and to be a witness to the world. This unity you are demonstrating tonight has a deeper meaning. 인도네시아 교회가 WCC 부산 총회에 크게 관심을 나타낸 데는 WCC 총회를 유치하고도 개최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거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1975년 WCC 제5차 총회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 갈등으로 개최지를 케냐 나이로비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번 일치의 축제를 이끈 소리아투 나바반 목사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축제가 보여주었다며 WCC 부산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연합과 일치의 전기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Well, I hope that the Busan Assembly will help the churches in Korea to grow more closer together as one fellowship. 한편 17일에는 인도네시아 기독교계 지도자 1,500여 명이 모여 교회의 일치를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사만 대표대회장과 울라프 총무가 발제했습니다. 일치의 축제에는 5만여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WCC 부산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어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일치의 축제. WCC 부산 총회를 불과 5개월 앞둔 한국교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커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과 미국 교회가 함께 개최한 평화 컨퍼런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평화 컨퍼런스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비롯한 양국 교회 주요 교단들은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와 경제적 협력 재개, 평화협정 선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WCC 부산총회 평화열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의 내용을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미국 성공회 의장 캐서린 제퍼츠 쇼리 주교는 휴전에서 화해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영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이번 컨퍼런스에 이어지는 행사로 2014년에 워싱턴 DC 평화행진을 기획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토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 대해 일본 YWCA가 발언 철회와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YWCA는 지난 15일 발언 철회와 사죄를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
하시모토 시장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여성 인권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단체는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은 일본 군부의 성노예 시스템에 강제로 들어가 크나큰 고통을 받은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발언이라며 이는 여성의 인권을 모독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또 하시모토 시장이 역사적 진실을 무시한 채 내뱉은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며 발언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과 주일미군의 성매매 업소 이용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국제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전 세계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물 협력의 해입니다. 전 세계의 물 부족과 오염 현상이 심해지면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억 명의 사람들이 물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일 5천여 명의 어린이가 물 부족으로 숨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OECD가 발표한 2050년 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물 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4대 강이나 댐 건설 등 수자원 관리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은총의 물, 모든 피조물과 함께라는 주제로 올해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물을 보존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환현 집행위원장 신석현 목사는 물이 모든 생명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유화로 인해 망가져가고 있다며 수자원을 인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물을 물답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자연 입장에서, 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자꾸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에겐 점점점 고통만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13 환경주일 선언문도 선포됐습니다. 선언문은 물의 생명력을 제거하려는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는 타락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인 물을 잘 관리하고 함께 공유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물도 존엄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며 물이 공공의 복지와 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연합 예배에 이어 환경보존에 앞장서온 교회에 대한 녹색교회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올해에는 기쁜교회, 성북교회, 작은교회, 전주예벗교회, 정읍중앙교회, 혜현교회 등 6곳이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교회는 에너지 절약, 로컬 푸드 운동, 텃밭 가꾸기, 주일학교 환경교육 등의 활동을 벌여와 녹색교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산을 돌보는 일과 지역을 또 아름답게 가꾸는 일, 또 일회용품 쓰지 않고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일들, 작은 일부터 실천을 했는데 3년 동안 꾸준히 이것들을 해온 결과로 오늘 이렇게 녹색교회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한편 한국교회는 1984년부터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즈음하여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드려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해마다 녹색교회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황폐해가는 수자원을 보존하는 데 한국교회가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올여름이 지난해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교회 절전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교회 전기 사용량 10%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환연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전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정 온도 유지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대기 전력 줄이기, 에너지 효율 높이기 등의 실천 방법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유미호 실장은 에너지 위기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동산이 파괴되고 있다며 창조 보존의 사명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실장은 또 누구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캠페인이 실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환연은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50개 교회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참여 교회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정기총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07년차 총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조일래 목사가 추천돼 당선 여부를 가리게 되며 법적 분쟁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우순태 총무의 재신임 여부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선교 106주년 연차대회와 제92회 총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나세웅 목사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목사 부총회장 이종복 목사, 장로 부총회장 이철구 장로 역시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편 예성총회는 교단 화합과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임원 입후보자들의 단일화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책 대응 수준이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 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2개 회원국의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평균 고령화 대응 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대응 지수는 노인 계층의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5개 영역과 10개의 세부 기준의 가중치를 둬 합산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에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를 통해 노인 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고령화 대응 정책 모범국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한국의 전통음악을 알리기 위한 공연을 추진합니다. 오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며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공연단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참여합니다. 지난 7, 8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한 축을 감당했던 서울제일교회가 오는 16일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 예배에는 민주화 운동에 함께했던 기독교계 원로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하며 60년사 출판 기념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교회협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토론회를 28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전반적인 문제와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로 위원회는 12개 주제를 선정해 향후 2년간 관련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가 한국교회 연합 가입을 공식 결의한 데 대해 한교연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연 박익은 대표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총회의 가입 결의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염원하는 결단과 의지로 여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국 북부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경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하셔야겠고요. 아침에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기온이 계속 오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서울도 30도 가까이 올라 7월 말의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